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마저도 유진그룹 창립 기념 파티의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는 그 빛을 잃었다.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유진그룹의 젊은 상무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아내 서연아가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화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아무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아는 한때 금융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지만 강태민과의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경력은 막을 내렸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아닌 그의 성공 신화의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트로피 같은 아내를 원했기 때문이다. 강태민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연신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고, 그 성공의 가장 큰 발판이 되어준 아내에게는 가끔씩 형식적인 눈길을 보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렸고, 그 불꽃 속에서 연하는 자신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익숙한 외로움 속에서 다시 한번 가면을 고쳤었다. 파티의 소음과 화려함에 지친 연하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파티장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코니 한쪽 구석, 조각상 뒤편에서 들려오는 남편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하고 은밀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소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저 여자만 정리되면 넌 유진그룹의 안주인이 될 거야. 지긋지긋한 그림자 노름도 이제 곧 끝이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연하의 심장에 정확히 밝혔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어 교태 섞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죠. 태민 씨, 서연아, 그 여자 정말 답답하고 재미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런 여자랑 몇 년을 살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근 미디어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신인 배우 한소희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투자한 영화의 주연 배우였고, 두 사람의 스캔들 루머가 있었지만 연하는 애써 무시했었다. 어리석은 믿음이었다. 연하는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조심스럽게 조각상 쪽으로 다가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태민이 한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이 두 사람의 미래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연하의 망막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지켜왔던 모든 것, 그녀의 헌신, 사랑, 그리고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연하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이런 곳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티장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와 부딪혔다. 단단하고 차가운 가슴이었다. 고개를 들자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다. TK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냉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파티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구석에서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그는 연하가 발코니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과 배신감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강태민과 한소희의 미래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 아래 연하는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할 때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무감정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무심한 질문이 연하의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욱 숙였다.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길을 비켜주었고 연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등 뒤에 꽂히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시선처럼 차갑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파티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은 색을 잃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강태민은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연하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에 형식적으로 손을 둘렀다. 어디 갔었어? 중요한 분들께 인사를 드려야지.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연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 다른 여자를 탐닉했던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위선적인 얼굴에 구역질이 났다. 그날 밤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연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강태민의 옆에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민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눈을 감았고 연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산산조각 난 삶을 어떻게 다시 붙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쳤던 권지혁의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은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불길하고도 선명하게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불쌍한 아내의 역할은 오늘 밤으로 끝이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처절한 복수극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비련의 여인일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냉혹한 회장 권지혁이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연출가였고, 연하는 그의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가 될 운명이었다. 그 잔인하고도 화려한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멍하니 창밖을 보는 동안 강태민은 슬쩍 눈을 떠 아내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서연아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언제나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티장에서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수많은 축하와 찬사 속에서 강태민은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었다. 서연아의 재능을 짓밟고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으로 만든 것조차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미 거대한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권지혁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태민,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버리는군. 어리석은 놈. 그는 서연아의 잠재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학창시절 발표했던 논문과 투자 전략 보고서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권지혁은 오랫동안 기회를 기다려왔다. 강태민의 유진 그룹을 무너뜨릴 기회. 그리고 오늘 그는 그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바로 강태민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존재. 그의 아내 서연아에게서 말이다. 부서진 여인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연아 씨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아주 상세하게.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권지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야경으로 눈을 돌렸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다. 이제 게임의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었다. 강태민이 주인공이었던 무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었다. 상처 입은 여왕을 위한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무대. 권지혁은 그 무대의 기꺼운 후원자이자 관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하는 텅 빈 눈으로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지어진 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다. 배신감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강태민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겠다고. 그 결심의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날카로워졌다. 한 마리의 순한 양이 상처 입은 암사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화로운 저택의 침실에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빛이 아니었다.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싼 보석이나 명품 옷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가 챙긴 것은 오직 몇 벌의 단출한 옷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 그리고 대학 시절의 전공 서적 몇 권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뿐이었다. 강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늦잠을 자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재에서 잠들었고 연하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역겨웠다. 그녀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마침 강태민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는 아내의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다. 아침부터 어딜 가려고 쇼핑이라도 가는 건가? 그 꼴로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연하가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차갑고 텅 빈 눈빛에 강태민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언제나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나갑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실으려 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잠시 그녀를 훑어보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상황을 아내의 유치한 투정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나가 어딜 간다고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울면서 돌아올 거면서 가짜는 연극은 그만둬. 그의 말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결혼 반지를 빼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강태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연하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서연아,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구인지 잊었어. 내 허락 없이는 당신 머리카락 한 올도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당장 가방 내려놓고 아침이나 준비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연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반항이었다. 당신이야말로 잊은 것 같군요. 내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강태민이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게서 벗어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하지만 그 저주 섞인 외침은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의해 차단되었다. 연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화려한 성에서 걸어 나왔고 그 순간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투명한 감옥에서 해방된 기분이었다. 물론 막막했다. 당장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강태민의 사회적 지위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도심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화려했던 어제의 파티장과 초라한 오늘의 호텔방. 그 극명한 대비가 그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하는 좁은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의 손에는 아주 약간의 비상금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지식들이, 녹슬었던 재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두뇌였다. 강태민이 그토록 경계하고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것. 그때 호텔방의 전화벨이 울렸다. 연하는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전화가 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의아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서연아 씨 되십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낯선 목소리에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TK그룹의 권지혁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권지혁. 어젯밤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목격했던 남자. 그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연락을 한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그는 그런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과 기묘한 신뢰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연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단정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의 한적한 소파에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와 마찬가지로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워서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듯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연하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맞은편의 의자를 가리켰다.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를 마주 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여전히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대학 시절 프로메테우스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더군요. 위험 차익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월가에서도 주목했던 논문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말에 연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과 함께 묻어버린 자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강태민조차도 잊어버린, 아니, 애써 있게 만든 그녀의 과거를 권지혁이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강태민 상무가 당신의 재능을 두려워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새장 속에 가두고 날개를 꺾어버렸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녹슬게 방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평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연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가치 있는 자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투자자처럼 보였다. 연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군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권지혁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표정이었다. 동정이나 위로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가고 당신에게 사업적인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연하가 망설이자 그가 덧붙였다. 복수할 기회이기도 하죠. 그 한마디에 연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복수. 그녀가 밤새 되뇌었던 단어였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TK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임명장과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고용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일반적인 대기업의 임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우였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권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는 당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녹슨 칼도 다시 갈면 누구의 것보다 날카로워질 수 있죠. 왜 하필 저입니까? TK그룹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을 텐데요. 연하의 질문은 합리적이었다. 권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유진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만큼 강태민과 유진 그룹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는 연하를 자신의 전쟁에 사용할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연민이나 선의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하는 그의 솔직함에 오히려 신뢰가 갔다. 위선적인 동정보다 차가운 거래가 지금 그녀에게는 더 필요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무대를 제안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서연아 씨, 이건 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고, 당신은 내게 그에 합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면 됩니다. 강태민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갖게 해주죠. 유진그룹의 왕비가 아니라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할 여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연하는 오랫동안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승부사.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천사의 구원보다 악마의 유혹이 더 절실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회장님, 그 순간 불쌍한 아내는 죽고 냉혹한 전략가가 탄생했다. 권지혁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아가 TK그룹 본사 로비에 처음 발을 내디딘 날. 그곳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이 현대적인 건물은 그 자체로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TK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진그룹 강태민 상무의 아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교계의 장식품처럼 여겨지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경쟁사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장으로 부임했으니 그들의 수군거림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회장 직속 라인으로 낙하산처럼 내려온 그녀를 향한 기존 임원들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서연아를 회장님의 새로운 장난감 정도로 취급하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녀가 주재한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그들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한 임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실장님께서는 가정주부로 오래 계셨는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그 질문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당황하며 무너지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연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질문을 던진 임원을 차갑게 응시하며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 안에는 최근 5년간의 시장 데이터와 경쟁사 동향,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신흥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담겨 있었다. 제가 가정을 돌보는 동안 박 이사님께서는 시장의 거시적 흐름보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신 것 같군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시장이야말로 유진그룹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비웃음은 경탄으로, 무시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 회의는 서연아라는 존재를 TK그룹에 각인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 자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외적인 모습 또한 극적으로 변해갔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파스텔 톤 드레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강조하는 완벽한 재단의 검은색, 회색의 파워수트가 자리 잡았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부드러운 미소 대신 무표정한 얼굴에는 냉철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떠한 특별 대우도 불필요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오직 절대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권한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조직 내의 반발을 잠재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서연아는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듯 억눌려왔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분출하기 시작했다. 업무에 완전히 적응한 연아는 복수의 첫 단계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태민과 유진그룹을 잘 알고 있었다. 강태민의 성공 신화 뒤에는 수많은 편법과 불법적인 거래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완벽해 보이고 싶어 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분명 어딘가에 허점을 남겼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유진그룹에 공개된 재무제표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들과 거래 내역들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장식품이 아닌 자신의 두뇌와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는 전략가 서연아.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유진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유진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관련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마무리되었지만 자금 흐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문료가 여러 차례 지급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민의 비자금 창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는 교활한 인간이었다. 분명히 복잡한 자금 세탁의 흐름 뒤에는 그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TK그룹의 정보팀에 해당 유령 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를 비밀리에 의뢰했다. 며칠 후 정보팀으로부터 초기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유령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그 회사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한소희의 오빠인 한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강태민이 자신의 내연녀의 가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연합뿐만 아니라 한소희마저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었다. 서연아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강태민이라는 인간의 이기심과 비열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하고 배신할 수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고 복수를 향한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첫 번째 공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곧장 권지혁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녀가 들어서자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혁은 천천히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보고서를 다 읽은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첫 단추를 잘 끼웠군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는 그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계획을 묻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판단과 능력을 존중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서연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 강태민에게 첫 번째 경고를 보낼 겁니다. 그가 얼마나 안일하고 허술하게 자신의 성을 쌓아 올렸는지를 깨닫게 해줘야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 믿음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사람이 바로 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투자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했다. 상처 입고 버려졌던 여인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 유진 그룹과 강태민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잔혹한 여왕의 화려한 대관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아는 복수의 첫걸음을 신중하게 내디뎠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섣불리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숨통을 끊을 비수였기에 지금은 더 교묘하고 우아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의 목표는 강태민을 즉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성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서서히 불안과 공포에 잠식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절벽 끝으로 걸어가게 만들 생각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유진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유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강태민은 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었고 정관계 로비에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입찰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자신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아는 그 오만함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유진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증거 중 극히 일부만을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가공했다. 자금의 최종 행선지나 한소희와의 연결고리는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유진건설의 회계 처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자료였다.
그녀는 이 자료를 입찰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가장 까다롭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감사팀에 제보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 자료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유진건설의 제안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최종 심사 결과 발표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유진건설이 아닌 경쟁사였던 대형물산에게 돌아갔다. 공식적인 탈락 사유는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이었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했음을 직감했다. 이 소식은 유진 그룹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민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TK그룹과 권지혁을 의심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TK그룹은 이번 입찰전에서 처음부터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민은 미친 듯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지만 꼬리가 잡힐 리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채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상무님, 얼마 전 TK그룹 전략기획실장으로 새로 부임한 인물이 서연아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모든 것이 서연아의 복수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그녀 혼자서는 이런 일을 꾸밀 수 없으며 분명 권지혁의 사주를 받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장 서연아를 만나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연아가 자주 찾는다는 호텔 라운지 바의 정보를 알아냈고 그날 밤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서연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쉽게 다가서지 못할 차가운 우아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거친 발소리와 함께 강태민이 그녀의 테이블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으며 으르렁거렸다. 내 지시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서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는 무심한 눈빛으로 전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상무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강태민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모르겠다고 이 여우 같은 년 권지혁의 개가 돼서 나를 물어뜯으니 기분이 좋아. 그놈이 얼마를 주더냐. 그의 저속한 말에도 서연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군요.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의 관계로만 생각하죠. 제가 왜 당신을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의 개도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나의 의지이고 나의 전쟁이니까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서연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전혀 다른 사람, 냉혹하고 위험한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까불어봤자 넌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연하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강태민의 귀에만 들릴 정도였지만 그 내용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매장이라. 유진건설의 동남아시아 리조트 사업은 어땠나요? 한민준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민준. 한소희의 오빠이자 자신의 비자금 창구인 유령 회사의 대표.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아라는 존재 앞에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쥔 채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연하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의 허술한 성벽에 난 균열이나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강태민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이제 자신을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태민과의 정면 충돌 이후 서연아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한민준이라는 이름은 강태민의 목에 밝힌 가시가 되어 그를 밤낮으로 괴롭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위협을 마주했고 그 위협의 주체가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아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의 불안은 유진 그룹 전체를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서연아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과 함께 유진 그룹의 모든 공개된 자료와 금융 데이터를 샅샅이 훑으며 강태민이 구축한 거짓의 제국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한민준의 페이퍼 컴퍼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힌 부패의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히 한두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네트워크는 마치 거미줄처럼 여러 계열사와 협력업체, 심지어는 해외의 조세 피난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한 수많은 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의 출처를 세탁한 뒤 자신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교묘해서 어지간한 회계 전문가도 쉽게 그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서연아는 강태민의 주도 면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구조물 어딘가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늦은 시간 TK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서연아와 그녀의 핵심 팀원들만이 남아 불을 밝히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유진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팀원들은 며칠째 이어진 야근에 지쳐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연아의 비범한 능력과 리더십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함께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사령관과도 같았다. 하지만 조사에 큰 진전은 없었다. 강태민은 너무나 영리하게 흔적을 지웠고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팀원들에게 하나씩 건네고는 서연아의 옆으로 다가와 스크린을 함께 응시했다. 그의 등장은 팀원들에게 미묘한 긴장감을 주었지만 연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항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마치 길을 잃은 탐험가에게 나침반을 건네주듯 핵심을 짚어주곤 했다. 그는 연아에게 상사라기보다는 체스판의 다음 수를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숲 전체를 보려 하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굵은 나무 기둥이 아니라 그 나무에 기생하는 가장 작은 덩굴부터 따라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의 말은 비유적이었지만 연하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거대한 자금 흐름의 본류가 아니라 그곳에서 파생된 가장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류를 역추적해보라는 뜻이었다. 강태민 같은 인간은 분명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장 치명적인 흔적을 남겼을 터였다. 그의 조언에 연하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해졌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지시했다. 유진그룹의 본류 사업이 아닌 수많은 협력업체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의심스럽지 않은 곳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소액의 거래 내역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연하와 팀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이터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던 중 연하는 조사를 하다가 문득 과거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몇 년 전 강태민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바꾼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 최고급 수입 자재만을 고집하며 윤진 인테리어라는 작은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연하는 그저 남편의 사치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유진 그룹의 규모에 비해 너무나 작은 회사였고 계약 금액 또한 상식 밖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가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안 그녀는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책상에 엎드려 가빠오는 숨을 골랐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불쑥불쑥 그녀를 찔러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그곳에 발이 묶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어 연하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분노와 슬픔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복수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연료였다.
연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윤진 인테리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회사의 대표는 강태민의 대학 시절부터 그의 온갖 꾸준히를 처리해주던 신복, 김영철 부장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세탁된 자금의 일부가 유진그룹의 법무팀장인 박성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박성준 변호사. 그는 강태민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포장해주는 해결사였다. 만약 그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강태민의 방패를 깨부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강태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연아는 마침내 거미줄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실한 가닥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발견한 사실들을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준이라 강태민이 가장 신뢰하는 방패지. 하지만 모든 방패에는 가장 약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는 연아에게 박성준 변호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그의 사생활, 재산 문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약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진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는 파일을 받아들고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전쟁의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였고, 자신은 그가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명 공동체와도 같았다.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은 신뢰와 지지를 느끼며 연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그녀는 다음 사냥감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강태민의 가장 견고한 방패, 박성준을 향한 완벽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자신의 비밀을 간파당했다는 공포에 휩싸인 강태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아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그녀를 다시 한번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야만 직성이 풀릴 터였다. 정면 대결에서 밀렸다고 판단한 그는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여론을 이용한 인격 살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인터넷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진 그룹 버림받은 아내, 경쟁사 TK그룹 회장 유혹해 고위직 꿰차, 권지혁 회장과 서연아 실장의 부적절한 밀월 관계 의혹 등 자극적이고 추잡한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서연아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몸을 이용해 성공을 거둔 부도덕한 여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TK그룹 내에서도 서연아를 향한 시선은 다시 한번 차가워졌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직원들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성과가 권지혁 회장의 총애 덕분이라는 수군거림이 복도를 떠다녔다. 이것이 바로 강태민이 노린 효과였다. 그는 서연아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를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태민의 예상과 달리 서연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는 듯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런 저급한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 또한 그녀의 시나리오 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날 오후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서연아를 불렀다. 온 회사에 퍼진 흉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에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의심이 아닌 오직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수한 의도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강태민의 계획이겠죠.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시 당신답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강태민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당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패를 쥐어준 셈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생각입니까? 서 실장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공을 넘겼다.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였다. 서연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이 스캔들을 섣불리 해명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잠시 관망하며 강태민이 더욱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제가 이 스캔들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릴 거라고 믿을 테니까요. 그 틈을 이용해 우리는 그의 진짜 아킬레스건인 박성준 변호사를 공략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미디어의 소음이 클수록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작업은 더욱 눈에 띄지 않을 터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계획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내가 처리하죠. TK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냥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시간 합을 맞춰온 노련한 장군들처럼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는 오직 박성준 변호사를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설계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권지혁이 넘겨준 비밀 파일 속에서 그녀는 박성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 몰래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강태민에게 받는 검은 돈만으로는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서연아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사설 정보원을 고용해 박성준에게 접근했다. 정보원은 우연을 가장해 도박장에서 그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을 빌려주며 신뢰를 쌓았다. 빚의 수렁에서 허덕이던 박성준은 너무나 쉽게 미끼를 물었다. 그는 정보원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되자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교수대의 밧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서연아와 권지혁에 대한 스캔들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TK그룹의 주가마저 소폭 하락했다. 그는 한소희를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불러 함께 와인을 마시며 자축했다. 봤지, 감히 나한테 덤빈 대가가 어떤 건지. 서연아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거야. 그는
오만하게 웃으며 한 소위를 끌어안았다. 자신감에 취한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주의해졌다. 그는 박성준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시키려 했다. 박변,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모든 시선이 서연아한테 쏠려 있으니 우리 쪽은 안전해. 작은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입단속이나 잘하라고. 그는 이 통화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성준의 전화는 이미 서연아가 고용한 정보원에 의해 완벽하게 도청되고 있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박성준의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동안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정보원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박성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과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를 넘기든가 아니면 당신의 도박 사실과 횡령 혐의를 언론과 검찰에 모두 넘기든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박성준은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강태민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강태민은 귀찮다는 듯 그를 버림패 취급했다. 그 정도는 알아서 처리해야지 멍청하게 꼬리를 밟힌 건 당신 잘못이야. 그 순간 박성준의 마지막 충성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강태민이 자신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생존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날 밤 박성준은 약속된 장소에 서연아를 만나러 나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그녀 앞에 USB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그가 관리해온 강태민의 모든 비자금 장부 원본과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유진 그룹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걸로 강태민은 끝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제 가족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USB를 받아들었다.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상은 참작되겠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강철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강태민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의 숨통을 끊을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잔혹한 복수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박성준에게서 건네받은 USB는 작고 가벼웠지만 서연아의 손안에서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한 남자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녀의 지난 세월을 짓밟은 자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숨죽인 채 그 안의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거래 내역과 비밀 장부, 그리고 강태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부패의 증거였다. 그는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 그룹을 자신의 개인 왕국처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착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막는 이들을 가차없이 짓밟아왔다.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할수록 서연아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강태민이라는 독버섯을 뿌리 뽑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핵심 팀원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서연아는 팀원들에게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며 최종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의 D-Day는 일주일 뒤에 열리는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주주총회는 한 해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겠다는 것이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실장님,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검찰에 먼저 제보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서연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강태민은 언론과 법조계에 거미줄 같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겁니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한 순간에 모든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대중 앞에서 체면과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대중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심판이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팀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사령관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는 정예병처럼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TK그룹 전략기획실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벙커처럼 변했다.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성준이 넘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그들은 주주총회 발표에 사용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복잡한 회계 자료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강태민의 통화 녹취 파일에는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도록 자막을 입혔다. 모든 과정은 최고의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한편 강태민은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서연아와 권지혁에 대한 스캔들은 성공적으로 여론을 장악했고 그들의 침묵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번 주총에서 야심찬 신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주주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경영 능력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 권지혁이 다시 서연아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프레젠테이션의 최종 리허설을 지켜보았다. 스크린 위로 강태민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워졌다. 리허설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것은 형식적인 격려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완벽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분명 발악을 할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는 이미 주주총회 당일에 모든 보안과 법률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서연아가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두려우십니까? 서연아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눈빛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 서연아는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유진그룹 주주총회의 아침이 밝았다. 강태민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오늘은 자신이 유진그룹의 진정한 황제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 될 터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다. 그가 모르는 사이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단죄할 심판의 여신이 조용히 전쟁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서연아는 검은색의 파워 수트를 입었다. 마치 갑옷처럼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옷이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 짓던 불쌍한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으로 무장한 한 명의 전사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확인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섰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강태민의 화려한 제국을 집어삼킬 거대하고 잔혹한 폭풍이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강태민은 그야말로 세상의 정점의 선원과 같았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매력적인 미소로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수록 장내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객석의 앞줄에 앉아 자신을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소희를 발견하고는 은밀하게 윙크를 보냈다. 그녀는 곧 이 제국의 안주인이 될 여자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아에 대한 스캔들은 성공적이었고 그의 앞길을 막을 장애물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강태민과 함께 유진그룹은 이제 새로운 황금 시대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리더니 강태민의 연설을 담고 있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당황하며 기술팀을 향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화면 복구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묻혀버렸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단상 위의 스크린만이 다시 밝아지며 그곳에 한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연아였다. 그녀는 주주총회장 뒤편의 방송 통제실에서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저기에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저 미친년을 당장 막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아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유진그룹의 주주 여러분.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전임 상무 강태민 씨의 아내였던, 그리고 현재 TK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인 서연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강태민의 얼굴을 스크린을 통해 응시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믿고 계신 이 남자의 황금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부패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첫 번째 증거 자료가 나타났다. 유진건설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밀 회계장부였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완벽하게 시각화된 도표와 함께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이 어떻게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장내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 하지만 서연아는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이름 칸에는 한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아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었다. 한민준. 그는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인 한소희 씨의 친오빠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 있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한소희에게로 터졌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방금 전까지 그녀를 부러워하던 시선들은 순식간에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하여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방송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입구를 막아선 건장한 남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들은 권지혁이 미리 배치해둔 TK그룹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강태민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셈이었다. 서연아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태민 상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익숙한 강태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박성준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박변, 그 돈 세탁건은 알아서 잘 처리해. 꼴이 잡히면 알지. 넌 그냥 내 이름만 불지 않으면 돼. 정치권에 들어가는 돈은 이번에도 한민준 쪽 계좌로 돌려서 처리하고 그의 비열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장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분노한 주주들은 단상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일부는 물병을 집어 던졌다. 사기꾼 내 돈 물어내. 강태민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몰락의 순간을 담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강태민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둘러싸여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주주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한소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원흉.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연아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짓밟고 버렸던 그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심판의 여신이었음을. 스크린 속 서연아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모든 자료의 원본은 잠시 후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유진그룹의 주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은 다시 암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끝마쳤다. 방송실을 나온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주주총회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평온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난 것이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태민의 제국은 문자 그대로 그의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아의 폭로가 끝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던 강태민과 그의 핵심 측근들을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왕은 이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초라하게 수갑을 차는 한 명의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전부 저 여자의 모함이야. 그의 절규는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못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믿었던 충신들은 먼저 살기 위해 등을 돌렸고 그의 성공을 찬양하던 이들은 이제 경멸의 눈빛으로 그의 몰락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소희는 이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음을 터뜨리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가 만든 왕국은 결국 그 혼자만을 위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태민의 눈이 인파 속을 조용히 빠져나가던 서연아의 뒷모습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자의 처절한 후회였다. 그는 자신이 버린 보석이 자신을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서연아는 그 모든 혼돈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승리의 환호성도 복수의 짜릿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남자를 제 손으로 나락에 떨어뜨린 것이다. 그녀는 택시를 타는 대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태민의 집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폐허가 되었고 그녀가 머물던 호텔방은 임시 거처에 불과했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달려온 그녀에게 목표가 사라진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강이 보이는 한적한 벤치에 주저앉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따뜻한 코트를 어깨에 덮어주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축하한다거나 수고했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공허함을 묵묵히 함께 견뎌주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내가 당신에게 처음 제안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완벽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그룹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카드. 당신의 재능과 분노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투자였죠. 그는 과거를 회상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내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감정이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그 누구보다 강하고 냉철한 전사가 되었죠. 당신은 내 예상을 뛰어넘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하는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강물로 돌리며 말을 계속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더 이상 유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을 돕는 일이 되었죠.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여왕이 자신의 왕자를 되찾는 대관식을 지켜보는 후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왕. 그가 다시 한번 그녀를 여왕이라 불렀다. 처음 그가 이 단어를 썼을 때 그것은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사업적인 평가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로 그녀의 마음에 다가왔다. 그의 말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연아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온기였다. 강태민의 배신 이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던 그녀의 심장을 권지혁의 진심이 조심스럽게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없었어도 당신은 결국 해냈을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힘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돌아갑시다. 잿더미 위에서 슬퍼하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야 할 여왕이니까요. 서연아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성을 쌓아 올려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스캔들일 뿐이었다.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유진그룹은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져 경쟁사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한때 그의 옆에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던 한소희 역시 대중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연예계를 떠나 쓸쓸히 잊혀갔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결국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서연하는 눈부시게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권지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TK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TK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TK이노베이션은 미래 기술과 신생 벤처에 투자하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 처음에는 수많은 우려와 질투,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전설의 거미 칼집에서 뽑혀 나온 것처럼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재능을 남김없이 펼쳐 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투자하는 모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몇 개월 만에 TK 이노베이션을 업계 최고의 회사로 올려놓았다. 재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강태민의 전 부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그녀를 얼음 여왕 혹은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빌딩의 대표 이사실. 서연아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일궈낸 새로운 제국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은 그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온몸에서는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복수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TK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그녀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반자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제국의 여왕이라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군요.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과거의 의무감으로 만들어낸 가면 같은 미소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였다. 회장님께서 모든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니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대는 텅 비어 있었소. 그 무대를 가득 채우고 관객들을 열광시킨 것은 온전히 당신의 춤, 당신의 능력이었지.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아 씨. 아니,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에 연아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투자금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내게 안겨주었으니 나는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한 셈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내가 사고 싶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은 냉혹한 승부사 권지혁이 평생을 걸고 하는 가장 큰 베팅이자 한 여자를 향한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잡힌 손에 조용히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옆을 지킬 단 한 명의 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석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 그녀의 새로운 시대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음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이제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사라질 것이고,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제국을 다스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갈 진정한 여왕이었다.